최근에 뭐 글 써본 거 뭐 있어요? 네, 이제 고등학교 가면 수행평가로 엄청 글쓰기 많이 하겠지. 논술 있고. 그대네 학교는 시험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만들어 가는 거야. 조건에 맞게. 보기를 만들고, 보기가 왜 맞는지, 왜 틀린지까지 설명하고. 그런 게 수행평가예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쓰기, 글을 써놓으면 일기가 아닌 이상, 누구에 대한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이상,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겠지. 쓴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글쓴이가 쓰기라는 건 자신의 배경 지식과 수집한 자료를 종합해서 조직하며 밑줄, 의미를 구성하는 거다. 아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는 겁니다. 쓰기는 상호적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위에 건 보시면 되고 밑에 거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의 쓰기, 글을 중심으로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글쓴이와 독자가 서로 소통을 한다. 다른 말로 글쓴이와 독자가 대화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설득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독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논설문, 건의문 놓치기 쉬운데요. 광고도 기본적으로 설득이 목적이에요. 광고는 크게 나누면 상업 광고, 공익 광고 두 개가 있는데 상업 광고의 목적은 뭔데? 사지 않으려는 사람을 사게 만드는 거니까. 공익 광고는 담배 피는 사람들, 뭐 금연하게 만드는 거고,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하지 않게 만드는 거고, 이런 거겠죠. 설득하는 글을 쓰기 과정에서는요, 화제를 선정하고, 요 부분이 중요해요. 주제와 독자를 분석하고, 근거를 만들고, 개요를 작성해서 표현하고 고쳐 쓰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개요를 바탕으로 적절한 표현 전략, 요거에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됐어.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하는 것은 따지면 글을 쓸 때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목적이 뭔지, 누가 읽을 것인지. 그래야 풍부한 거거에 맞춰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한 자료를 선별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거니까. 됐고, 오른쪽 위로 올라올게요. 설득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이고요. 요거에 관련된 거는 거의 중학교 수준의 시험 문제는 뭐 있어요? 가나, 다라, 마 해놓고 가가 서론 부분인데 가단락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 요 정도 읽어만 주시면 되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적절성을 판단하는 건데 이 근거가 적절한가? 근거가 주제에 맞는가? 이 부분은 체크. 매체의 특성에 맞는 자료인가?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니까 매체의 특성은 확인하시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는 공정한가? 믿을만한가? 옆에다가 신뢰성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다. 예상 독자의 기대와 관심, 지식에 부합하는 자료인가? 오케이. 정말 거저주는 시험 문제는 요거 이외에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어. 그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굳이 외워놓을 것도 없다. 근거 자료의 종류에는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라는 게 있는데 요거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는 교과서는 요 인근에는 없어요. 소견 논거라는 말을 요 인근 학교에서는 그 말이 들어간 교재를 쓰지를 않아. 그러니까 소견 논거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경험과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한 글을 써봅시다. 제일 대표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쉽게 생각하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은 문학이에요. 문학. 그 중에서도 수필, 시 이런 게 있지. 수필의 특성,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쓰고 싶은 대로 쓰니까 개성이 드러나겠지. 신변 잡기적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주변에서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게 신변적기.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 그러니까 모든 수필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 경험과 체험, 성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다가 밑줄. 뭐요? 자기 고백적이고 요게 또 은근히 중요해요. 교훈을 줄 수 있어야 돼. 경험과 성찰이 담겨있는 글을 쓰면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성찰해 볼 수도 있고 아, 쟤는 저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뭔가 깨닫는 게 있구나. 확대될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전부 다 들어간다. 경험과 성찰을 담아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의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읽어만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쓰기 맥락의 점검과 조정. 쓰기 맥락이라는 용어는 중요합니다. 쓰기 맥락은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 얘네들을 쓰기 맥락이라고 하고 글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에 맞는 글을 써야 합니다. 왜냐고요? 소재가 같아도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가 달라지면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겁니다. 내용이나 형식이 달라질 겁니다. 쓰기 맥락에 따른 점검 및 조정 내용에서는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에 다 맞습니까? 패스! 쓰기 과정에 대한 내용은 요거는 대놓고 초시고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고요. 요거와 관련된 내용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뭐 그렇다더라 라는 것들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지만 그쪽 학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쓰기 과정에 대한 점검 및 내용 조정 얘도 됐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어디 있을까? 고쳐 쓰기를 할 겁니다. 고쳐 쓰기는 자 여기 살펴보시면요. 일단 이거는 내가 최근에 중학교 2학년 내신 대비해주면서 했었던 거랑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인데 일단 확인해야 될 건 고쳐 쓰기 할 때는 어떻게 글 전체 큰 거에서 작은 거 단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글 전체에서는 제목, 주제, 통일성, 응집성.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의 길이, 문단 길이 통일성, 응집성, 내용 배열 및 적절성, 그 다음에 요거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호응 정도. 이게 그냥 착각하기 쉽다고 문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문장 수준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주의해 주시라. 문장 수준에선 문장이 간결한가 명료한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되는가, 의미의 중요성과 모호성의 여부. 근데 보통 교재에서는 이렇게 앞에 말이 하나 더 있어요. 단어의 의미와 의미의 중의성과 모호성. 단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거 문장 수준, 단어 수준인가 보다 라고 하는데 역시 요거처럼 문장 수준인 것이다. 단어 수준에서는 맞춤법, 부적절하거나 중복된 단어, 한자어나 외국어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습니까? 라는 것 정도 확인. 책임감 있는 글쓰기의 태도, 마지막에 있어서 안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96, 97페이지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얘가 의외로.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 한편의 글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힐 것을 전제로 하니까 여러분이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끄적끄적 그려놓은 끄적끄적 써놓은 댓글 하나가 퍼지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될 수도 있어요. 독자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글을 써야 합니다. 선생님, 책임감 있게 도대체 글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축소, 과장,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용합니다. 저작권을 지켜줍니다.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인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할 때에는 논문 막 이렇게 표절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바로바로 걸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된다. 내가 쓴 걸 엄청 많은 사람이 보고 반응할 수 있다. 생각해야 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공정하게 써야 합니다. 읽는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글 쓰진 않지만 혹시 뭐 이렇게 인터넷에 댓글 같은 거 많이 다니? 그래요?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의 특징. 특정한 주제로 뭐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알겠습니다. 그래. 작년, 올해 해서 내가 봤었을 때는 서점가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글쓰기와 관련된 서적이 되게 많이 출간됐었거든. 이렇게. 그래서 글쓰기가 좀 유행인 것 같아. 인터넷 매체에선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가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대요. 좋은 점은 뭐예요?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면은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듣는 라디오에서 나온 건데 저기 인터넷에 나에 대해서 막 욕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고소를 해야 된대. 그게 더 잘 걸린대. 모욕죄는 나 이거 보고 되게 기분 나쁜데? 그러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 명예훼손은 뭐 이런 조건들이 맞나 봐요. 인터넷에 나쁜 글 쓰지도 말고 나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어도 읽지도 마. 혹시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나쁜 글 쓰고 있으면 하지 말라고 좀 얘기는 해주고 바르고 고운 말 아름다운 우리 세상 만들어 가봐요. 수고하셨습니다.